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는 숫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요계에서 가장 자주 붙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화제성도 아니고 1위도 아닙니다. 바로 브랜드 가치예요. 이름 하나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소비가 되고, 그 소비가 다시 시장을 움직이는 시대. 그 한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기준점처럼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빈예서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빈예서의 인기가 단순히 팬이 많다로 설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다르게 움직여요. 보통은 스트리밍이 강하면 다운로드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어린 연령층은 듣기만 하고 소장 욕구는 덜하니까요. 그런데 빈예서의 경우 이 공식이 자주 깨집니다. 스트리밍도 강한데 다운로드에서도 힘이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운로드는 팬덤의 결제 의지가 더 직접적으로 찍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려듣는 정도가 아니라 뒤 노래는 내 폰에 저장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갈 때 다운로드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최근에도 비슷한 흐름이 또 한 번 포착됐습니다. 빈예서의 감성적인 신곡들이 일정 기간 다운로드 차트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이야기인데요. 특정 기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어떤 곡은 발매 첫 주만 반짝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곡은 꾸준히 버팁니다. 빈예서의 곡들은 자주 그 두 번째 패턴을 탑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이야말로 광고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한번 뜨고 끝나는 파도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남는 온도 같은 거니까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왜 빈예서에게는 특히 다운로드 비율이 높다는 말이 따라붙을까요? 저는 이걸 단순히 팬덤의 활약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빈예서의 곡들은 행사장에서 신나게 불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안에서 혼자 듣는 노래로도 작동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을 건드리기 때문에 큰 소리로 따라 부르지 않고 이어폰으로 조용히 들어도 여운이 남는 곡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노래를 내 일상에 붙여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운로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건 음악의 완성도와 소비 습관이 맞물렸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차트 성과가 뜨거워질수록 팬들이 같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수익, 로열티은 어느 정도일까? 빈예서의 곡들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돌아갈까? 이 질문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빈예서가 수익이 많을 거라는 이미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수익이 다시 선행과 기부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따라붙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곳이 콤카, 홈시에, 그러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죠. 다만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로열티, 저작권료는 단순히 가수라서 자동으로 크게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는 작사, 작곡, 편곡, 그리고 저작 인적권 등 복잡한 구조로 분배됩니다.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는지, 어떤 계약 구조인지, 공연 방송음원 사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협회 역시 개인별 상세 정산을 공개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수익 구조에 관심을 가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빈예서라는 이름은 지금 단순한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콘텐츠 시장에서 하나의 산업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음원이 사용되는 곳도 다양하죠. 스트리밍, 다운로드만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BGM으로 쓰이거나, 예능에서 짧게 나가거나, 편집 영상에 들어가거나, 노래방, 공연장, 광고 영상 등 다양한 경로에서 소액이든 중액이든 사용료가 누적됩니다. 그리고 빈예서처럼 여러 플랫폼에서 오래 회자되는 아티스트는
이 누적치가 쉽게 꺼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차트 1위보다 더 무서운 게 오래 쓰이는 노래예요. 빈에서는 지금 그쪽에 강점이 있는 케이스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더 감동하는 지점이 있죠. 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돈이 결국 사람 쪽으로 흐르는 장면들이 자주 보인다는 것. 실제로 빈에서 관련 소식에는 유독 익명기부나 조용한 후원 같은 단어가 자주 붙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건 아니고 일부는 팬덤과 주변 증언을 통해 알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빈예서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는 선행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팬덤 문화까지 같이 움직이는 특징으로 굳어졌습니다. 빈예서의 팬덤 내에서 정기적인 나눔 활동은 이제 거의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죠. 지역별 모임이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을 돕고 기부금을 전달하고 생필품을 기탁하고 때로는 의료 지원이나 아동 지원 같은 구체적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마치 달력에 체크해두고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런 구조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꽤 강한 신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나 기관 입장에서는 지속성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송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빈에서가 출연했던 프로그램들이 왜 그렇게 화제가 됐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그의 출연은 종종 프로그램 브랜드 자체를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예능 브랜드 평판이나 프로그램 화제성 분석에서 빈에서의 이름이 핵심 키워드로 찍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방송국 입장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출연자가 그 회차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체급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팬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빈에서는 무대에서는 괴물 같은 실력을 보여주지만 말에서는 과장하지 않는 편이죠. 그리고 그 태도가 어른 팬층에게 특히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된 리액션보다 진짜 감정을 믿는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에서는 전로한 팬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라는 말로 단순화되기 쉬운데 사실 그 지지는 나이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무대에서 진심이 보이는 사람. 그게 쌓이면 세대가 달라도 결국 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빈에서가 왜 매번 팬 미팅을 자주 하지 않아도 팬덤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이건 단순히 콘텐츠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빈에서는 음악과 방송의 영역에서 자신을 억지로 지속 노출시키기보다 한 번 나올 때 기억에 남게 만드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편이에요. 자주 보이는 대신 보고 나면 오래 남는 타입. 그러면 팬덤은 급격히 끌어오르기보다 서서히 두꺼워집니다. 이 두꺼움이 시간이 지나면 10배처럼 보이는 성장으로 체감되는 거죠. 한 번에 확 커지는 팬덤이 아니라 빠져나가지 않는 팬덤. 그게 빈에서의 현재 위치를 설명하는 가장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빈에서는 차트에서 강하고 브랜드 가치에서도 강하고 팬덤은 소비력이 탄탄하고 그 소비가 다시 선행으로 연결되는 구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 스타의 공식이 아니라 트로트 시장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트로트는 더 이상 세대 특정 장르가 아니라 광고, 공연, 콘텐츠, 커뮤니티가 결합된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더 빠르게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빈에서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고요.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빈에서의 인기에서 가장 놀라운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차트의 꾸준함인가요? 팬덤의 결속력인가요? 아니면 조용한 선행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트로트 뉴스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